한국교회의 미래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6.25 납북 결정자 가족회 등 시민단체들이 6.25 전쟁 68주기를 기념하며 이번 한 주를 제4회 북한인권 자유통일주간으로 선포했습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3년 만에 재개됩니다. 대한적십자는 추첨을 통해 1차 후보자들을 선정하며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비전 선포식을 통해 한국교회 화합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교회의 대책을 논의하는 포럼이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교회 내 젊은 세대가 줄고 가나안 성도가 늘어나면서 한국교회의 미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래교회의 모습을 전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마련됐는데요. 선교적 교회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한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37회 미래교회 컨퍼런스가 탈교회 시대의 선교적 교회란 주제로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선교적 교회가 이른바 탈교회 시대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신앙적 공공성을 바탕으로 사회에서 선교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저희가 크리스찬이 됐다는 것은 교회를 다니기 위해서는 크리스찬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행동을 보고 그의 믿음을 보고 그의 실천을 보고 믿으면 저렇게 변화되는구나. 그것을 세상한테 앞서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박명림 교수는 한국 사회가 변하려면 교회가 먼저 변해야 한다며 교회가 화해와 평화의 중재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세상과 연대함으로써 이웃을 섬기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연대하고 세상과 함께하면 교회도 평화롭고 세상도 평화롭고 또 세상도 기쁜 그런 저희가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날 컨퍼런스에선 선교적 교회 현장 사례 토크 콘서트도 진행됐습니다. 목회자들은 교회가 공동체성을 회복해 세상이 인정하는 교회가 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일상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명확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6.25 납북 결정자 가족회, 탈북 동포회, 선민네트워크 등 46개 시민단체들이 6.25 전쟁 68주기를 기념하기 위해 이번 한 주를 제4회 북한인권 자유통일주간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한 주간 북한 순교자 및 북한인권 희생자 추모식을 비롯해 탈북난민 북송 중지, 북한인권 개선 및 북한인권재단 출범, 6.25 납북 피해자 보상법 등을 촉구하는 집회와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선민네트워크 김규호 목사는 남북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엔 평화의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북한 억류자 6명과 납북자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6.25 납북자들의 유해 송환을 북측에 요청하고 피해보상법의 신속한 제정을 국회에 촉구하라고 호소했습니다. 참석자들은 6.8m 크기의 대형 태극기에 6.25 납북자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또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 이후 납북자들의 생사 확인과 유해 송환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청와대에 제출했습니다. 8월 20일 남북이 합의한 이산가족 상봉일이죠. 모두 200명의 이산가족이 북한 금강산에서 만나 60여 년의 그리움을 달래게 될 텐데요. 3년 만에 열리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 이 소식은 홍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5년 10월을 끝으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던 이산가족 상봉. 비록 5만 7천여 이산가족 모두가 만나진 못하지만 새롭게 물꼬를 텄다는 점에선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남북 적십자 회담 공동 보도문에 따르면 남북은 8.15 광복절을 계기로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에서 상봉 행사를 갖기로 했습니다. 이번 행사엔 남북이 각각 100명, 모두 200명의 이산가족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상봉 행사를 2달여 앞둔 지난 25일 대한적십자사는 추첨을 통해 500명의 1차 후보자를 선정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1차 후보자들 중 상봉 의사와 건강 상태 등을 다시 확인해
250명을 추릴 예정입니다. 이후 8월 4일까지 최종 상봉자 100명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날 추첨식엔 90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아쉽게 후보에 오르지 못한 이산 가족들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만큼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 평화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생사 확인 같은 근본적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이산 가족들은 90세가 되도록 보지 못한 가족이지만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며 직접 만나지 못해도 생사만 확인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한국교회의 발전과 부흥을 이끌자는 취지로 비전 선포식을 진행했습니다. 기성총회는 올해 112년이 되는 교단의 표어를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는 성결교회로 정하고 이를 위한 정책 실행 지침을 공유했습니다. 윤성원 총회장은 총회의 발전은 모든 구성원이 힘을 모아야 이룰 수 있다며 성결교단 교회들이 한마음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참석한 총회 임원들은 성결교회 비전 선언문을 낭독하며 다가올 120주년의 희망을 다짐했습니다. 이어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 한국교회의 일치와 화합에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전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교회 차원의 대응책을 논의하는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날 포럼에선 인공지능의 발전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도 교회는 복음을 통한 영성을 강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동대학교 장순흥 총장은 인간성을 상실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교회는 무엇보다 기독교 윤리교육을 강조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이웃을 사랑하고 약자를 돌아보는 교회의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과천 소망교회 장현승 목사는 목회적 관점에서 본 4차 산업혁명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장 목사는 로봇이 직업을 대체하고 목회자의 설교까지 대신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의 이 같은 도전 속에서 교회는 로봇이 대체할 수 없는 영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포럼엔 이 밖에도 한동대 조대현 김기석 교수 등 전문가들과 서울중앙교회 최원성 목사, 한국 NCD 김한수 대표 등 목회자들이 대거 참석해 관련 내용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한진식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세계인의 축제, 러시아 월드컵의 열기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손에 땀을 쥐고 여러 경기를 즐겨보고 계실 텐데요. 우리 국가대표로 이번 월드컵에 출전한 선수 중엔 크리스천 선수가 유독 많다고 합니다. 이미 잘 알려진 기성용 선수와 김신욱, 이재성, 김민우, 오반석, 윤영선, 정승현, 조현우, 홍철 선수 등 9명이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개막식 날 대한축구협회가 공개한 선수들의 출사표에서 김신욱 선수는 두 손으로 하늘을 가리키는 포즈와 함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빌립보서 말씀으로 경기에 임하는 각오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선교회 박앤옥 목사는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날마다 모여 기도 모임을 갖고 있다며 러시아에서 보내온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남은 경기에서 우리 크리스천 선수들이 멋지게 활약하는 모습 기대해봅니다. 그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저쪽으로. 지난주에 유통기한 끝난 것들이에요. 기독교적 가치관을 담은 웹드라마 라이프의 세 번째 시즌이 온라인상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를 제작한 전문인 팀 사역 선교단체 케어 코너즈는 여러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매주 한 편의 에피소드를 공개하고 있는데요. 현재 방영 중인 라이프 세 번째 시즌은 물류창고를 배경으로 이곳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을 비롯해 사장과 직원들 간의 갈등을 재미있게 풀어냈습니다. 특별히 직장 생활에서 일어날 법한 여러 상황들을 다루며 신앙적 가치관을 무겁지 않게 담아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돈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는 게 뭔데요? 드라마 라이프는 배우들의 연기력뿐 아니라 촬영 기법과 편집 기술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아
2015년 제11회 국제 기독교 영상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연출을 맡은 이보람 감독은 드라마 속 메시지를 통한 깨달음과 감동으로 시청자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싶다며 조회수보단 영혼 구원수를 높이고 싶고 유명세보단 하나님을 알리고 싶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소식은 국제구호개발 NGO 사랑광주리에서 보내왔습니다. 사랑광주리가 홀로 살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어르신 300여 명을 초청해 사랑의 효도잔치를 열었다고 합니다. 효도잔치에 참석한 어르신들은 트로트 가수로 유명한 구자옥 목사와 국악단의 공연을 관람하고 사랑광주리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식사도 대접받았는데요. 신명나는 음악이 울려 퍼지자 모두의 얼굴에 기쁨이 넘치는 모습입니다. 효도잔치에선 어르신들을 위해 미용 서비스와 함께 장수 사진을 촬영하는 순서도 마련됐는데요. 사랑광주리 오정현 이사장은 어려운 형편에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배부르게 드시고 친구도 사귀며 웃고 즐기는 행복한 시간을 선물하고 싶어 효도잔치를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TV 뉴스 한진식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오현근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남북이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철도협력 분과회의 전체 회의를 열고 동해선과 경의선의 남북철도 연결, 그리고 북한철도 현대화를 논의했습니다. 남측은 회의에서 대북제재로 구체적인 사업 추진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한편 우선 공동연구 등 진행을 제안했습니다. 남북 간 철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지난 2008년 이후 10년 만입니다. 이번 회의는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에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 나가기로 한 남북 정상 간 4.27 판문점 선언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국방부가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회담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회담을 통해 남북과 북미 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한미 국방 당국 간 협력 사안과 전작권 전환 등 주요 동맹 사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회담에선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적대 행위 중지와 북미 정상회담의 평화체제 구축 합의 등의 이행을 위해 한미 군사 당국이 협력해야 할 사안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지하철의 무인 운전과 무인 역사 시범 도입을 둘러싸고 노사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사측은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선 신기술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노조 측은 인력과 안전 문제를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노조는 서울교통공사가 8호선을 시작으로 2019년 이후 다른 호선까지 전자동 운전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며 지금 열차 운행과 관련한 시급한 문제는 5, 6, 7, 8호선의 1인 근무를 1, 2, 3, 4호선처럼 2인 근무로 개선하는 것이지 안전담보를 확보할 수 없는 전자동 운전 시스템 도입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공사 관계자는 새로운 기술 도입으로 직원들이 불안해하는 것을 이해한다며 그러나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선 신기술 운영 경험과 능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TV 뉴스 오현근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소망교회가 올해 은퇴를 앞둔 김지철 목사의 후임으로 장신대 김경진 교수를 청빙했습니다. 소망교회는 임시 당회를 열고 청빙위원회가 3대 담임 목사 최종 후보로 올린 김경진 교수를 청빙키로 결의했습니다. 소망교회는 7월 1일 예배 직후 공동회의를 열어 교인들의 최종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한편 김경진 교수는 장신대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미국 보스턴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장신대에서 예배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언론회가 법무부의 국가인권 정책 기본계획을 규탄하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언론회는 법무부가 발표한 제3차 국가인권 정책 기본계획을 보면 동성애 보호를 포함한 차별금지법 제정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성적 지향 등을 포함한 인권을 강조하다 보면 소수자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국민 대다수를 혐오주의자로 낙인 찍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계획서를 즉각 철회하거나 대폭 수정해
보편타당한 인권국가를 만들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예장 합동총회가 내달 5일과 6일 양일간 이슬람 대책 아카데미를 개최합니다. 이번 아카데미에선 국내 이슬람 전문가들뿐 아니라 무슬림 출신 목회자를 강사로 초빙해 이슬람과 기독교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무슬림 전도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할 계획입니다. 한국복음주의신학회가 내달 7일 백석대 서울 캠퍼스에서 특별 포럼을 개최합니다.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김은일 총장이 역사와 성경 해석, 개혁자들의 로마서 7장 해석이란 주제로 리폼드 신학교 브루스 바우구스 교수가 성경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란 제목으로 각각 강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